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은 그 물류 자동화와 승강장, 스크린도어, PSD 전문 기업이죠. 현대무백스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대무백스가 계속 성장할 거냐 아니면 좀 내재된 위험 요인 때문에 발목 잡힐 거냐 이걸 놓고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현대무백스의 미래. 과연 성장 잠재력이 위험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사업 다각화, 또 해외 진출 노력, 이런 걸 봤을 때, 긍정적인 전망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외형 성장은 뭐 분명하지만 그 이면의 수익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술 경쟁력의 어떤 한계, 그리고 경쟁 환경이 점점 심해지는 걸 고려하면 좀 신중해야 한다. 예, 아직은 좀 낙관하기 이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대무백스는요, 이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만 무려 35년 업력에다, 레퍼런스도 1,500건 이상 가진 상당한 강자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또 연평균 15에서 20%씩 성장하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데 현대무백스는 특히 올해 2025년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해서 30%가 넘는 매출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 성장률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물류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SI라고 하죠. 고객의 전체 물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이 역량이랑 또 제품 개발 능력까지 이걸 다 갖춰서 그야말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기존의 유통물류 외에도 요즘 핫한 2차 전지 분야, SK나 에코프로 BM 같은 곳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배터리팩 제조 자동화, 이거 미국 애리조나랑 일리노이에서 수주했거든요. 심지어 오리온, 오뚜기 같은 식음료 분야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장 동력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PSD 사업도 빼놓을 수 없죠. 국내에선 점유율 50%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700억 원 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해외 성장 가능성도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외형 성장은 말씀하신 대로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률, OPM이죠. 이게 5.4%인데 회사가 목표로 하는 7% 달성은 글쎄요, 아직은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회사 스스로도 수주 경쟁 때문에 한 6에서 7% 정도를 적정 마진이라고 언급할 정도니까요. 기술적으로도 회사가 인정한 것처럼 업계 최고 수준은 아니고요. 실제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수주 비중은 한 10에서 15%,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도체 클린룸 같은 아주 고부가 가치 분야의 경험이 없다는 건 좀 약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이게 요즘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이 위험도 무시할 수 없고 SK나 한국타이어 같은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좀 걸립니다. 그리고 기술 트렌드 변화도 봐야 하는데 주로 AGV, 그러니까 무인 운반차 중심 사업 구조에서 AMR, 자율 이동 로봇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AMR은 아직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시장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좀 부담이었던 원자재 가격이 이제 안정됐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마진율이 20% 이상으로 아주 높은 고수익 유지 보수 매출 비중인데요. 이게 앞으로 한 15에서 20%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현실화되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대형 유통사랑 표준화된 분류 설비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맺었어요. 이런 표준화 작업은 개발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성 개선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 OPM 달성이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지보수 비중 확대는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그 효과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신규 수주 경쟁에서 발생하는 저가 입찰 압력을 다 상쇄할 수 있을까요? 6에서 7% 마진도 적정하다고 보는 회사 입장을 보면 그만큼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표준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글쎄요, 7% 달성은 정말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업하고 해외 확장, 이게 바로 현대무백스의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차 전지나 ESS 분야 진입 성공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이건 정말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그 25년 동안 협력해온 한국 타이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타이어 시장을 공략한다는 건 상당히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타이어 공장의 자동화율이 한 30에서 40% 정도로 한국 타이어의 70에서 80%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무백스의 솔루션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드니 PSD 수주 경험, 이것도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좋은 사례고요. 하지만 그 2차 전지 시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캐즘 얘기도 나오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ESS 외 미국 리쇼어링 수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고요. 유럽 시장 역시 현재 이미 강자들이 버티고 있을 테고 수주 조건, 예를 들어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게 국내보다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레퍼런스 물론 좋죠.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유럽 전체를 공략하기에는 글쎄요, 기술적인 차별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드니 건 하나만으로 해외 전체를 넘어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저는 현대무백스의 진짜 강점은 어떤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니라 물류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SI 역량하고 제품 개발, 그리고 이걸 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토탈 솔루션 역량 자체라고 봅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일부 과정을 외주에 의존하는데 현대무백스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차별점이죠. 이게 바로 다양한 산업군에 계속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네. 토탈 솔루션 역량 그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에서 뭔가 뚜렷한 우위가 없다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에 내몰리거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 진입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기반 수주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게 이걸 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솔루션 역량과 함께 기술력 자체를 더 강화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대무백스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ESS 같은 신사업 확장과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 기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개선되고 있는 수익성이나 주주 친화 정책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꾸준한 외형 성장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있고요.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치열한 경쟁 환경과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 기대와 함께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좀 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현대무백스의 미래는 이처럼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대무백스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탐색과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에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노다지 설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